Our ministry remains strong. 마법부는 마법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담당하는 정보기관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마법의 역사가 깊은 나라에는 각각의 마법부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겐 해리포터 시리즈의 배경인 영국의 마법부가 가장 익숙하죠. 영국의 마법부에는 다양한 역할과 임무를 맡고 있는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마법부는 어떻게 설립되었고 그 구조는 어떠한지, 그리고 구성원들과 하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707년) 이전에는 마법사 협회가 영국의 마법사회를 통치하는 가장 오래된 단체였습니다. 하지만 1692년 국제비밀법령의 시행 이후 마법사회는 머글들로부터 그들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좀 더 고도로 조직화된 단체가 필요함을 느꼈고, 영국의 마법사들은 당시 위즌과 모트의 의장이었던 율릭 갬프를 중심으로 마법부를 설립하게 됩니다. The Ministry of Magic. 영국의 마법부는 설립 때부터 계속 머글 세상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현직 머글 총리와만 접촉한다고 합니다. 총리의 집무실에 걸려있는 초대 마법부 장관의 초상화를 통해 연락을 취하고, 위험한 동물이 영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려주거나 머글 세계와 마법 세계 모두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서로 협력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영국의 마법부의 건물은 런던 중심가의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머글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지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법부로 들어가려면 직원 외 방문자의 경우에는 전화박스에서 자신의 마법부 번호를 누르고 마법부의 방문 목적을 말하면 지하로 내려가며 입장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직원들은 플루 네트워크를 통해 벽난로로 입장합니다. 입구는 화장실, 변기. The Ministry of Magic. 마법부는 마법부 장관을 필두로 총 7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는 부장이 있고 이들은 마법 세계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률 집행부가 가장 크고 강력한 부서이며, 보통 법률 집행부 출신이 마법부 장관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법부의 건물은 지하 10층으로 되어 있고, 입구와 연결된 지하 8층의 중앙홀을 중심으로 엘리베이터를 통해 각 부서가 자리 잡고 있는 층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법부의 각 부서들은 어떤 일들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층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지하 1층에는 장관실과 보좌관실이 있습니다. 마법부 장관과 장관의 고문을 비롯한 임원들의 사무실이 있는 장소입니다. 최초의 마법부 장관은 율릭 갬프라는 인물로 1707년에 마법부의 설립과 동시에 임명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관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지만 종종 공개적인 투표 없이 개인이 제안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알버스 덤블도어도 마법부 장관 자리를 여러 번 제안받았지만 매번 거절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코넬리우스 퍼지라는 최악의 마법부 장관이 탄생했죠. 장관에게 정해진 임기는 없지만 최대 7년 간격으로 정기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지하 2층에는 마법 법률 강제 집행부가 있습니다. 마법 세계의 경찰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곳은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사무국들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러 사무국은 마법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는 오러들이 속한 곳으로 어둠의 마법사들을 추적하고 체포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 등장한 인물 중에는 앨러스터 무디, ним파도라 통스, 킹슬리 샤클볼트 등이 있고,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에서는 테세우스 스캐맨더가 이곳 소속이고 뉴트도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다음 머글 유물 오용 관리 부서는 론의 아버지인 아서 위즐리가 국장을 지내던 곳입니다. 마법이 걸린 물건들이 머글 세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했는데, 이곳은 마법부의 부서들 중에 규모가 제일 작은 곳이기도 했고 월급도 대접도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마법 세계의 법원 역할을 하는 위즌과 모트, 마법 오남용 관리부서 등의 부서가 있고, 법률 강제 집행부는 마법 세계의 치안 유지에 대한 전반적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스터리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에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법부에서 가장 권한이 강력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지하 3층에는 마법 사고 및 재난부가 있습니다. 이들의 주된 업무는 마법 사고 및 머글과 관련된 사고들에 대한 뒤처리입니다. 세부 부서로는 마법사고 복구반, 망각술사 본부, 투명임무 부대 등이 속해 있습니다. 먼저 마법사고 복구반에서는 마법사고뿐만 아니라 머글에게 마법이 들킨 일들을 처리하고, 망각술사 본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목격한 머글들을 오블리비아테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투명임무 부대에서는 마법 생물이나 마법 세계의 장소들을 머글의 눈에는 안 보이도록 처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아마 비밀의 방에서 해리와 론이 사고 쳤던 것도 이 부서에서 뒤처리를 했겠죠. The Ministry of Magic. 지하 4층에는 신비한 동물 단속 및 관리부가 있습니다. 마법 세계의 신비한 동물들을 단속하고 관리하는 곳으로 세드릭의 아버지인 에이머스 디고리가 이곳 직원이었습니다. 이곳은 생물들의 종에 따라 세부 부서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인류 부서에서는 늑대인간 보호, 고블린 연락, 짐 요정 재분배 등의 사무실을 운영했고, 짐승 부서에서는 용 연구 통제, 켄타우로스 연락, 트롤 순찰부, 늑대인간 통제 포획, 위험생물 관리부를 운영했습니다. 뉴트 스캐맨더가 짐승 부서 소속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유령들을 관리하는 영혼 부서, 해충 사무국 등 여러 종족과 연락을 유지하고 위험한 생물들의 경우 관리 감시를 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뉴트에게는 천국이 따로 없었겠죠. 다음 지하 5층에는 국제마법협력부가 있습니다. 마법세계의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불의 전 시점에서는 바티 크라우치가 이곳의 부장이었습니다. 소속 기관으로는 국제마법무역표준기구, 국제마법법률사무소, 국제마법사연맹 영국지부가 소속되어 있고, 다른 나라의 마법 정부들과 협력할 뿐 아니라 무역 기준이나 트레이저드 시합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의 진행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 6층에는 마법교통부가 있습니다. 빗자루, 포트키, 플루가루, 순간이동 등 마법을 이용한 이동수단들의 안전과 올바른 사용에 대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부 부서로는 플루가르의 불법 사용을 감시하는 플루 네트워크 사무국, 빗자루의 사용과 생산을 관리하는 빗자루 규제 통제소, 포트키의 생산과 사용을 허가해주는 포트키 사무소, 17세 이상의 마법사들에게 시험을 통해 순간이동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순간이동 테스트 센터 등이 있습니다. 지하 7층에는 마법 게임 및 스포츠부가 있습니다. 이곳은 퀴디치를 포함한 마법 게임과 스포츠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의 분위기가 밝고 편안하고 벽에는 다양한 퀴디치 팀의 포스터가 붙여져 있다고도 합니다. 세부 부서로는 영국 아일랜드 퀴디치 리그 본부, 공식 곱스톤 클럽, 장난감 특허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퀴디치는 아실 테고 곱스톤은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겠죠. 곱스톤은 어린 마법사들에게 인기가 많은 구슬치기 같은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들은 작은 곱스톤 15개를 가지고 게임을 하고 상대의 돌을 모두 차지하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때 승점을 올릴 때마다 상대는 곱스톤에서 나오는 악취가 나는 액체를 맞아야 하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호그와트에도 곱스톤 클럽이 있고, 세베루스 스네이프의 어머니인 에일린 프린스가 학생 시절에는 호그와트 곱스톤 클럽의 회장이었다고도 합니다. 지하 8층에는 중앙홀이 있습니다. 이곳은 입구와 연결되어 있고 로비와 접수처, 마법사 분수, 보안 검색대 등이 있습니다. 마법부를 처음 방문하는 마법사의 경우에는 보안 검색대에서 지팡이를 검사받아야 합니다. 지하 9층은 미스터리 부서가 있는 곳입니다. 마법부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부서이기도 합니다. 마법세계의 역사 속에서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수집하고 보관, 연구하는 곳입니다. 이곳의 직원들은 말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영화 불사조 기사단에서 해리 일행이 방문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직원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고 여러 개의 방들이 있었는데 이 방들이 왜 존재하는지는 미스터리 투성이입니다. 먼저 예언의 방입니다. 온갖 예언들이 수정구슬 속에 저장되어 있는 방입니다. 불사조 기사단에서 해리 일행이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습격을 받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언의 기록이 들어있는 각 수정구슬에는 예언을 한 사람과 예언의 당사자, 그리고 예언이 만들어진 연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정구슬은 보호마법이 걸려있기 때문에 예언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들어 올리면 미쳐버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다음 뇌의 방은 뇌처럼 생긴 물체가 떠다니는 녹색 수조가 있는 방입니다. 이 뇌는 생각의 촉수라고 불리는 것으로 상대를 공격하며, 죽음을 먹는 자에게 공격받은 론이 정신이 이상해져 이 뇌를 건드렸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나중에 폼프리 부인이 치료를 해주었지만 폼프리 부인은 생각은 무엇보다 깊은 상처를 남긴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다음 시간의 방은 뻐꾸기 시계와 자명종 시계 등 여러가지 시계가 줄지어 있는 방입니다. 이것들은 미스터리 부서의 사람들이 시간 연구를 했던 흔적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헤르미온느가 아즈카반의 죄수에서 사용했던 시간을 되돌리는 장치도 이곳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공간의 방은 행성들로 가득 찬 방입니다. 다른 정보는 없지만 머글들이 지구 밖 외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듯이 마법사들도 외계인 마법사가 있을까 같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다음 사랑의 방은 항상 문이 잠겨있는 방이라고도 부릅니다. 알로호모라 주문이나 시리우스의 주머니 칼로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덤블도어의 말에 의하면 사랑과 관련된 방이라고 하는데 작가님은 이곳에는 아모텐시아로 가득한 거대한 분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모텐시아는 해리포터 세계관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의 묘약을 말합니다. 볼드모트 또한 어머니인 메로프곤트가 아버지인 톰 리들에게 사용한 사랑의 묘약 아모텐시아에서 비롯된 인물이죠. 다음은 죽음의 방입니다. 방의 중앙에는 제단이 있고 그 위에는 검은 베일에 둘러싸인 아치형 문이 있습니다. 세스트라를 보는 조건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경험하고 이해한 사람들은 이 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도 합니다. 이 문은 마법부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고 전해지며 이 문을 연구하기 위한 시설 위에 마법부가 설치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리우스 블랙이 벨라트릭스 레스트랭의 주문을 막고 이 베일 너머로 사라져버린 장면이 있기도 했습니다. 제 기준으로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손꼽히는 슬픈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 10층에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주로 위즌가모트의 위원들이 사용합니다. 10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운행하지 않기 때문에 9층에서 내린 후에 걸어서 내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불사조 기사단에서 해리가 재판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법부에 대해서 떠들어 봤습니다. 혹시나 제가 빼먹은 곳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가 영국을 주된 배경으로 하다보니 영국 마법부 중심으로 소개했지만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에서 등장했던 미국의 마쿠자나 프랑스 마법부 같이 다른 나라의 마법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시리즈에서 다른 나라의 마법부들은 영국의 마법부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 눈여겨보는 것도 영화를 재밌게 보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018년이 거의 끝나갑니다. 저에게는 이 채널을 시작하고 여러분과 함께한 뜻깊은 해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꾸준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사랑입니다. 안녕.